진짜 내가 너무 힘들잖아요. 견딜기 힘들잖아. 내가 더 이상 못 날 것 같잖아. 그 순간을 이겨내면 진짜 내가 남달라집니다. 그게 달라지는 겁니다. 진짜 극한의 고통이 왔을 때 그 극한의 고통을 조금만 버티면 되는데 그걸 하면 돼요. 지금 여러분 많이 힘들면 힘들수록 뭐가 된 겁니까? 다 온 거예요. 이제 다 왔어요. 이제 이거 다 왔어. 이제 이것만 넘으면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점 아파동화가 된다고? 여기다 보시죠. 차트를 보겠습니다. 프랙탈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고점을 넘었을 때 어떤 현상이 있었고 개미를 어떻게 털어먹었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왜 기회의 구간에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가격적인 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이라든지 금리 관련된 거는 월요일로 하겠습니다. 기간적인 부분은. 자, 같이 볼게요. 시작할게요. 처음에 시작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뭐 저희가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요런 고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만들어졌었죠. 이 고점이 2013년 1월 20일 날 돌파됐습니다.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 지점입니다. 이 고점을,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한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래서 13년 1월 21일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17점, 그러니까 올라가자마자입니다. 올라가자마자 새로운 고점을 찍고 어떻게 됐죠? 17.15%, 그러니까 17% 정도가 하락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때 차트는 좀 초기 차트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이때 17.15% 하락을 했다면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이때 사람들이 뭡니까? 고점 돌파했을 때 탔다가 17.15%, 17% 정도 내렸을 때 팔았다면, 아니면 못 견디고 이 순간에 못 견디고 팔았다면 뭘 놓치게 되는 거죠? 고점 통과한 이후에 생겼던 150% 이상의 상승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150% 아니죠. 1500%네요. 1500% 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고점을 돌파하고 난 뒤에 눌림을 줬을 때 17% 정도 눌림을 줬을 때 만약에 추가 숏을 본다거나 아니면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익절하고 나가서 잠깐 좀 관망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만약에 좀 뒤에 뭐 다른 걸 뭐 도모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뒤에 오르는 부분이 1500%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지나고 나서 2013년입니다. 2013년 11월 6일입니다. 11월 6일 날 이 이전에 있던 고점을 이때 한번 돌파해줬습니다. 돌파해주고 난 뒤에 올랐다가 이 고점에서 눌린 구간이 27%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고점을 돌파하고 난 뒤에 27% 정도를 눌렸다. 그러면 이 눌릴 때 익절하고 좀 더 아래쪽에서 받겠다, 이쪽에서 좀 받아보겠다, 아니면 추가 숏을 보겠다 이랬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때 당시에 그런 무빙을 했었다면, 그런 매매를 진행을 하셨다면 결국에는 뭐 청산을 당하던 아니면 남들이 가져가야 될 부분 얼마죠? 345%입니다. 전고점을 돌파하고 난 뒤에 27%가 하락되고 그 뒤에 345%가 증가했습니다. 상승을 줬습니다. 마찬가지로 2017년도입니다. 2017년도에 원래 있던 고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고점이 있는데 이걸 돌파했습니다. 돌파하고 난 뒤에 돌파하자마자 얼마 안 지나죠. 그냥 곧 바로 돌파한 지점에서 고점 대비해서 34% 정도, 35% 정도가 하락을 줍니다.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였겠죠. 이때 많이들 청산 당했을 겁니다. 2017년도는 그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을 때였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여기서 추가 하락을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쪽까지 뭐 이런 쪽까지 추가 하락을 본다든지 좀 더 추가 하락을 더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떠나거나 아니면 숏을 보거나 롱을 모으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고배 선물을 통해서 시드가 갈려가지고 얼마 남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은 그 이후에 1578%, 거의 1600%입니다. 1600%의 뭡니까? 이 상승을 결국은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점이 있습니다. 이 정도 1600% 가까이 올랐던 이 역사적인 고점이 있습니다. 이 고점을 다시 한 번 더 코로나 기간이 끝나고 코로나 빔 아래쪽으로 쏜 이후에 20년, 그러니까 이때입니다. 2020년 11월 30일 날
처음으로 돌파를 해줍니다. 전고점을 돌파해줍니다. 전고점을 돌파해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눌림 구간이 돌파하고 난 뒤에 약 12% 정도 눌림을 줬습니다. 이 아래쪽에서 원래는 저희가 이제 지금은 역사적인 고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포지션을 잡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즌2에서는 이런 데서 잡는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지금은 보수적인 타점만으로도 얘기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고점을 넘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추세를 따라간다고 해서 추격숏이라든지 돌파하고 나면 그때 눌림 자리에서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이 12% 눌림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좀 넘죠. 한 보름 정도 됩니다. 이 동안에 뭐 숏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이때도 청산 당한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십억 대의 청산을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올라갈 때. 그리고 이때 이걸 못 버티고 숏을 걸었던 사람들은 이 뒤에 얼만큼이죠? 250%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을 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시면 지금 상황이 역사적인 전고점이 여기입니다. 우리는 3월 5일날, 그러니까 처음 차트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3월 5일날 위로, 그러니까 복 마감이 됐을 때 보면 3월 5일날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눌려진 부분이 어디죠? 눌려지는 지금까지의 여기 아래쪽까지 본다면 약 32% 정도가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짧은 구간에서 주고 강하게 주고 올라가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기간이 매우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고점을 찌르고 난 이후에 기간을 이렇게 오랫동안 눌림을 주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지금 여기서 확신이 아니라 계속 의심이 들게 되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전에 있었던 지금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로고 차트입니다. 로고 차트로 보시면 처음에 올라왔던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서 한 몇백 퍼센트 정도가 됐었죠. 그리고 여기 1500% 정도 올랐었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지금 보시면 이게 250% 정도 올랐죠. 이게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상승 범위가. 이거는 로그 차트로 보시면 아까 레귤러 차트였습니다. 레귤러 차트를 보면은 저기가 훨씬 더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보셔야 될 게 로그 차트를 보시면 지난 라이브에서 말씀드렸었죠. 보시면 로그 차트를 보시면 여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근처에 봤던, 그러니까 69K까지 올라갔던 저 무빙이 큰 뭐 슈퍼 사이클, 뭐 굉장한 불장, 그게 아닙니다. 보시면 지난 라이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스와 박스 사이를 움직이는 그냥 박스 간의 이동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1500% 정도, 300% 정도, 여기 1500% 정도, 여기 250% 정도. 그러면 지금 뭐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꼭 나온다는 법은 없지만 지금 보면 이 구간은 뭡니까? 이 박스에서 올라온 하나의 새로운 박스로 온 구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250% 정도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이 이전에 요런 약간 작은 미니 불장으로 보는 요 구간 또는 요 구간, 그리고 여기는 슈퍼 사이클 또는 메가 점프라 본다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고를 돌파한 이후에 눌림과 기간 조정을 매우 많이 주고 있는 이 구간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숏을 걸어야 됩니까? 여기서 죽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털려서 이 정도까지 내려온다 하더라도 현물이나 저배를 통해서 또는 오늘 말씀드릴 코인엠 트레이딩을 통해서 마켓을 이용해서 결국은 뭘 해줘야 되죠?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훨씬 더 큰 무빙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아래쪽 요만큼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왔을 때 추가 숏을 거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이러한 롱을 보기 위해서 참아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매우 기회의 땅인 거는 방금 보시다시피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롱의 구간입니다. 그리고 시즌2하고 다르게 지금 우리는 현물로도 충분히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털어내는 구간이 많습니다. 그 안에서 일봉을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쭉 장대형 본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렇지가 않죠. 그 안에서 작은 시간봉으로 굉장한 노이즈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 레버리지는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배 그리고 코인엠, 현물 중심으로 쌓아 나가시는 매매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가격대로 봤을 때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느냐라는 걸 보면 이전에 잠깐 그러니까 미니 불장입니다. 이런 것들이 미니 불장입니다. 여기서부터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고점 돌파한 이후에입니다. 전고점 돌파한 이후에 여기서부터 올라왔던 걸 얘기하면 안 되고 돌파한 이후에 올라가는 추가 상승분이 얼마냐를 봤을 때 여기는 미니 불장입니다. 미니 불장 250% 정도. 그럼 이번에 만약에 미니 불장이 시작된다. 그러면 목표가는 175K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었던 이제 징검다리처럼 큰 불장, 미니 불장, 큰 불장 이런 식으로 징검다리였다면 이제 메가 점프, 메가 펌프, 그러니까 슈퍼 사이클이 온다 하면 목표치는 847K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소한 목표를 잡아도 100K 이상은 100K는 말할 거 없이 지금 우리의 목표는 최소한 이 정도의 목표치를 잡고 있습니다. 전고점을 뚫는다는 것은 그 앞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물린 걸 다 시체 또는 매물대 이걸 다 소화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뭐죠? 어떤 새로운 손바뀜이 일어났던지 아니면 이 기술주 비트코인 자체의 생태계에서 커다란 변화가 온 거죠. 신뢰도가 더 쌓였던지 이러한 큰 변화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전고점을 넘었습니다. 3월 5일 날 차트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뭘 하면 안 되죠? 아까 마돈나 팬티 구간을 내려간다 하더라도 계속 자기가 선물할 수 없다. 그러면 위쪽에 올라왔을 때 현물로 또는 저배로 계속 뭘 해줘야 됩니까? 롱을 받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 편하게 쭉 들고 가줘야 되는 맛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먼저 중요하지 않은 것들부터 삭제해 나가면서 설명을 하면서 삭제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텔레그램에 공지를 이걸 다 배포를 해드렸기 때문에 다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눴습니다. 먼저 파란색 부분이 있습니다. 파란색 부분이 뭐냐면 시즌의 시작이자 그러니까 상승의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부분이 뭐냐면 하락을 주는 조정 구간입니다. 조정을 주어서 바닥까지 주는 구간을 말합니다. 초록색 구간이 뭐냐면 전고점으로 다시 되돌림을 주는 전고점을 뚫는 구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구간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밑에 쪽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쪽에 보시면 이 아래쪽에 박스가 있었습니다. 그냥 박스가 있었는데 그 박스를 돌파해서 새로운 박스로 올라오는 게 바로 이게 뭐라고요? 시즌입니다. 즉 상승의 새로운 시즌이 시작됐다. 그게 뭐냐면 그 이전에 있던 크게 봤을 때 박스 구간 상단과 하단에서 계속 위아래 횡보하는 거죠. 그 가격대에서 횡보하던 것이 그 박스를 상방 돌파해서 또 다른 박스를 만들기 위해 추세를 만들어주는 이 구간이 바로 뭐냐면 시즌의 시작이자 시즌의 상방의 끝이라고 봅니다. 여기가 시즌의 시작, 그러니까 시즌의 시작, 시즌의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전고점을 돌파한 순간부터입니다. 그 이전에 전고점을 돌파해서 새로운 전고점을 만들었을 때까지가 바로 뭐냐면 시즌의 시작과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이쪽에서도 보이시죠? 여기서 만든 박스 부분 올라와서 새로운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시즌의 시작 푸른색 구간이고 여기가 새로운 박스 상단과 하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단까지 이르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 새로 생긴 상단에서 새로 생긴 하단까지 그러니까 박스의 위와 아래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구간이 바로 조정 구간, 하락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최저점을 찍고 난 뒤에 이전에 있던 이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 이 순간이 바로 뭐죠? 되돌림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새로운 시즌의 서막을 알리는 파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구간이 끝나고 나면 새로운 뭐가 생깁니까? 새로운 시즌이 개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 박스를 돌파하고 새로운 가격대로 오는 이러한 구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는 구간, 빨간색이 조정을 주는 구간, 이제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기 위해 되돌림을 주는 구간, 전고점으로 도전해서 전고점을 뚫어주는 이 상승을 준비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즉 시즌의 시작은 뭘로 보시는 게 맞다고요? 전고점을 돌파하는 순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니콜라스 다바스에서 책을 보신 분들, 박스 이론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박스를 돌파하고 난 뒤에 눌림 자리에서 롱을 받는다. 그게 바로 니콜라스 다바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방으로 이탈하면 결국엔 손절을 한다.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시즌의 시작은 전고점 돌파입니다.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하는데 기본적으로 보시면 나중에 직접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상승하는데 이 파란색 구간, 그러니까 시즌의 시작과 끝은 약 11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이 전고점을 새로 만든 다음에 이 하단부를 만드는 구간, 박스의 하단부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다시 이 1년 정도 걸린 뒤에 여기서 다시 전고점으로 오는 구간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2년 남짓입니다. 러프하게 봤을 때 여기도 1년이라고 보겠습니다. 즉 시즌이 유지되는 기간이 전고점을 돌파해서 시즌을 유지하는 기간이 1년, 그리고 되돌림을 주어서 저점을 하나 만드는 구간, 새로운 박스에 저점을 만드는 구간, 그러니까 완벽한 바닥이라 볼 수 있겠죠. 새로운 시즌에 그 바닥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1년, 그리고 그 바닥에서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순간까지 걸리는 시간이 2년입니다. 이게 지금 반감기와 딱 맞아 떨어집니다. 반감기가 4년인데 이 4년의 기간에 맞춰서 1년, 1년, 2년, 1년, 1년, 2년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 번이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반감기에 똑같은 추세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지금 보면 새로운 시즌이 올라왔던 이거는 슈퍼 사이클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가격에 대한 분석을 해드린 걸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슈퍼 사이클이 아니에요. 작은 사이클입니다. 작은 사이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걸 지키고 있습니다. 반감기를 봤을 때 여기 1년 조금 안 되고요. 1년 조금 넘고요. 그 다음 여기 지금 2년째 다가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와 있는 것이 720일이 2년입니다. 여기까지 그어놓은 게 720일이라고 28일 정도를 잡아놨습니다만 이게 뭐냐면 대선 날짜입니다. 728일이 되는 날이 바로 대선의 날짜입니다. 대선 당일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를 보신다면 러프하게 주봉일에서 좀 그렇습니다만 680일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충분히 올라도 무리함이 없다. 기간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1420일 정도가 돼야 되는데요. 1435일 정도를 대선 날짜까지 잡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달 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전고점을 뚫는 게 2년이 걸려야 되는데 그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전고점을 뚫는데 여기서 뚫었습니다. 3월 5일 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아파동의 그 주기를 얘기할 때 제가 3월 5일쯤에 전고점을 3월 달 안에 오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조금 이상했던 거죠. 지금은 이거는 현물 ETF 승인이라는 비트코인 전체 생태계에 큰 변화를 주는 하나의 이벤트였기 때문에 이 재료를 통해서 이러한 노이즈 구간이 생겼다고 아파동은 분석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스 액션으로 봤을 때 그 캔들에 수렴하는 구간, 그러니까 박스를 그리는 구간에서 이것은 좀 더 범퍼 앤드 런이라는 그 패턴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범퍼 구간이 조금은 생길 것이다. 각도가 올라가는 것이 범퍼 구간이 생길 수 있는 충분한 추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난번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전고점을 한번 뚫고 나면 그 뒤에는 이만큼 긴 조정을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동이 얘기하는 것은 뭐였냐면, 이 부분을 생략하고 보면 노이즈 구간으로 생각하고 거품이라 생각하고 보면 차트는 보다 자연스럽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제도권 안에서 그리고 또 다른 생태계의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들어온 자금 자체가 좀 약간 레거시 자산들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는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그리고 주기가 빨라질 수 있는데 이만큼 밀면서 충분히 이전 주기를 따르고 있다. 이전 주기를 충분히 채워주고 있다. 가격적으로 한번 이렇게 노이즈 구간을 줬다 하더라도, 그리고 충분히 지금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는 숏보다는 지난 라이브에서 보여드렸던, 지지난 라이브였나요? 거기서 보여드렸던 가격적인 눌림에서 지금 슈퍼 사이클을 기대하는 것이 보다 확률도 높고 손익비적으로도 좋고 여러분들이 베팅해 볼 수 있는 현명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롱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까지 왜 내려가면 안 되느냐, 왜 그쪽을 깨면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왜 큰 차트가, 중장기적으로 차트가 무너지느냐, 구조적으로 되돌릴 시간이 너무 부족해집니다.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앞에 따랐던 이런 반감기에 연관되어 있는 이런 주기가 깨지게 되고, 그리고 로그 함수로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가던 로그 함수의 형태에서 정체가 되는 부분으로 가버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이 로그 함수의 위아래 변동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쪽의 위아래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갑니다. 이렇게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차트에서 하방으로 이탈되기 때문에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채우는데 힘들어집니다.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그겁니다. 지금은 새로운 자산이 들어오던, 손바뀜이 왔던, 아니면 생태가 변했던, 결국에는 조금의 지금 새로 들어온 자금들은 어떤 걸 생각하고 있죠? 아주 큰 돈이 들어왔는데, 정부든 기관이든 아니면 개인의 고래든 개별 고래들이든 장기 홀더들이 늘고 단타하는 사람들의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에서 이렇다 할 어느 정도의 수익을 못 본다면, 그러니까 ETF 승인으로 들어왔던 돈들이 수익을 못 본다면 유출이 일어납니다. 순유출이 계속 있다가 최근에 다시 순유입으로 돌아섰죠. 이더리움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렇죠. 하지만 텔레그램이랑 그 다음에 다른 데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유출이 있다 하더라도 비트코인 현물을 팔지는 않습니다. 충분한 현금 유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물, 비트코인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냥 현금으로 지급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에 들어온 돈이 유출됐다고 해서 그게 바로 매도량으로 시장에 던져지는 물량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기간을 봤을 때 충분히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그걸 준비하고 있다. 들어온 돈이 반드시 수익을 얻을 때까지 개미들을 털고 있을 뿐 결국엔 위로 올라가는 타이밍을 재고 있다. 모두가 관심을 끊고 거래량이 줄어든다 하고 악재가 나온다 할 때 우리는 단타로는 숏을 걸 수 있으나 긴 슈퍼사이클을 기대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기대한 슈퍼사이클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마지막 2028년도에 나올 반감기에서는 이러한 무빙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우리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좋은 평단을 잡았을 때 그 위에 따라오는 알트코인들,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RWA든 이더든 솔라나든 준메이저든 메이저든 AI든 메타별로 그때는 비트코인이 우리가 이미 평단을 잘 잡았기 때문에 훈훈하게 두고 그때부터는 다른 코인들에 대한 추천과 차트를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여러분께서 직접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선이랑 금리 인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차트의 구조, 기간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지난번 라이브에서 보여드렸던 가격 변동,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어떻게 흔들어댔으면 개미들을 다 털고 난 뒤에 얼만큼 미치도록 상승을 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시고 직접 그려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예전에 아파동 방송에서 보고 그냥 신박하다 하고 넘어갔던 것들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좀 더 만약에 하방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 침팬지처럼 롱쟁이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근거가 있구나. 그리고 지금은 흔드는 만큼 좀 더 내가 단단해지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때마다 중요 지점이 깨진다거나 좀 더 많이 털게 되거나 뭐 이런 무빙이 나왔을 때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데미지를 입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데미지를 입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엄청난 사이클을 봤을 때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데미지를 입고 계시다면 크게 다시 누구보다 더 크게 보상받으실 거라고 봅니다. 비트코인은 죽지 않습니다.